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스포츠토토와 인연을 맺고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4월 30일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즈 디트로이트 레드윙즈 중계 NHL 분석. 허리케인은 올 시즌 49경기 중 32경기를 이겨 중부지구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수비가 시즌 내내 선두를 달리며 경기당 2.3골만 허용했다. 더기 해밀턴과 자콥 슬라빈의 2인조는 수비 포인트 점유율 7.7개와 블로킹 슈팅 134개를, 브래디 스케이지와 브레페스는 수비 포인트 점유율 6.9개를 합작했다. 게다가 수비는 20개의 경기에서 0.932%의 슛을 절약하고 또한 경기당 1.9골만을 허용한 알렉스 네델지코비치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 수비가 앞장섰지만 이번 시즌에도 공격이 인상 깊어 경기당 3.2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세바스찬 아호, 빈센트 트로체크, 니노 니더레이터의 상위 라인은 허리케인스의 56골 중 1골을 합작하며 파격적이었고, 조던 스탈, 안드리스 스페치니코프, 마르틴 네카스는 후반 40골을 합작하며 유닛 백엔드를 도왔다. 허리케인은 수비진 더기 해밀턴으로부터 8골 31도움을 받는데 이 때문에 허리케인은 수비가 더욱 어려워진다. 레드윙즈는 최근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연장전이나 슛을 강요하면서 놓기 힘든 팀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틀림없이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의 센트럴 디비전에서 최고의 팀과 맞붙을 것인데 그들은 경기의 모든 면에서 그들을 능가한다. 결과적으로 허리케인이 쌓아올린 수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드윙스의 공격을 제거하고 잠재적으로 그들을 막아내는 동시에 세바스찬 아호와 빈센트 트로체크가 골대 앞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목표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 허리케인은 고군분투하는 레드윙스 팀을 상대로 승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확산되는 상황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허리케인은 아호, 트로체크, 그리고 그들의 라인업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레드윙즈는 공격적으로 가장 나쁜 팀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지난 두 경기에서 겨우 한 골을 넣었을 뿐이다. 더기 해밀턴과 자콥 슬라빈이 이끄는 허리케인 수비진은 레드윙스의 공격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레드윙스가 계속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봉승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레드윙스 수비는 마크 스탈과 데니 드키저가 경기에 나서면서 허리케인의 공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언더팀이 강한 수비력을 발휘하고 허리케인이 뛰어난 수비력을 발휘하며 커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4월 30일 템파베이 라이트닝 달라스 스타즈 중계 NHL 분석. 템파베이는 3연승을 달렸다. 그들의 마지막 경기는 시카고 블랙호크스를 상대로 한 7대4의 승리였다. 알렉스 킬론이 2골을 넣었다. 브레이든 포인트는 골과 어시스트 2개를 기록했다. 블레이크 콜먼, 에릭 세르나크, 야니 구르데, 알렉스 바레블렛이 각각 골을 넣었다.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가 마주한 40발 중 36발을 멈췄다. 이번 시즌의 번개를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지난 10경기 중 8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었다. 경기당 골 3위, 슈팅 4위, 경기당 슈팅 9위, 득점 효율성 4위다. 그동안 16명의 선수가 10점 이상을 기록하며 균형 잡힌 공격 노력이었다. 브레이든 포인트가 45점으로 팀을 리드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 두 경기에서 6점을 얻었다. 빅터 헤드먼은 리그 수비진 중 승점 2위, 어시스트 2위다. 온드리 팔라트는 6경기 연속 최소 1득점을 기록했다. 템파베이는 최근 10경기 중 6경기에서 3골 이상을 허용했지만 올 시즌 골 출전이 두드러졌다. 경기당 골 9위, 경기당 슈팅 10위, 상대 슈팅 11위.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의 29년 8월 1일 기록은 2.25, 지휘와 927SB%이다. 그는 지휘에서 9위, 세이브에서 5위 NHL의 골키퍼들 사이에서 완봉승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대결에서는 템파베이가 공격력에서 유리하다. 경기당 골 3위, 슈팅 4위, 경기당 슈팅 9위, 득점 효율성 4위다. 스타즈는 경기당 골수 15위, 경기당 슈팅 11위, 슈팅 18위, 득점 효율성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템파베이는 더 나은 팀이고 이번 시합에서 이길 것이다. 최근 수비와 골문 출전이 스타들에게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지난 8경기 중 5경기에서 2골 이하를 내주었다. 경기당 골 6위, 경기당 슈팅 2위, 상대 슈팅 14위. 라이트닝은 경기당 골 9위, 경기당 슈팅 10위, 상대 슈팅 11위를 차지하며 퍼센트에스를 세이브했다. 이 게임에서는 언더파가 친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4월 30일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밴쿠버 카눅스 중계 NHL 분석. 토론토 메이플 리프는 노스 디비전에서 승점 7점으로 선두를 넓혔고 그 성공의 큰 부분은 훌륭한 골 득점에 힘입은 것이다. 토론토는 158골로 NHL 7위이며 메이플 리프스는 경기당 평균 3.29골을 기록하고 있다. 오스턴 매튜스는 34골로 토론토와 NHL을 앞서고 있다. 토론토의 두 번째 주요 골 득점자는 각각 17명의 미첼 마너와 존 타바레스이다. 마너는 42개의 어시스트와 59개의 포인트에서 종합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매튜스는 58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토론토는 29골의 파워플레이를 기록했고 21.5%의 시간을 맨유와 함께 득점하고 있다. 메이플 리프 블루라인과 골키퍼들도 제 몫을 하고 있다. 토론토는 경기당 평균 2.71골만 허용하고 있고 메이플 리프가 짧은 상황에서 페널티 킬 유닛은 76.6%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잭 캠벨이 프레데릭 안데르센의 부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캠벨은 평균 2.21골로 13년 2월 1일 2개의 완봉승과 922의 세이브율을 기록하고 있다. 부상 보고서 잭 하이머는 5월 초까지, 잭 버가전과 라일리 내시는 5월 말까지, 스카트 세버린과 프레더릭 앤더슨은 무기한 출전하지 않는다. 밴쿠버는 메이플 리프가 경기당 평균 3.29골을 터뜨리고 있고 최근 3경기 동안 경기당 평균 4.00점을 기록하며 2승을 거두고 있어 토론토의 득점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는 노스 디비전에서 승점 7점으로 선두를 넓혔고 메이플 리프스가 원정에서 뛴 마지막 10점 중 7점, 승리에 이어 마지막 26점 중 19점을 따냈다. 밴쿠버는 카누크스가 경기당 평균 3.05골을 허용하고 있고 밴쿠버가 전력 부족일 때 78.3%에 그치는 매우 약한 페널티 킬 유닛을 보유하고 있어 퍽을 자책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토론토는 골 득점으로 유명하고 메이플 리프가 경기당 평균 3.29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토론토는 잭 캠벨의 골로 훌륭한 플레이를 받았고 한 팀이 경기당 평균 2.71골만을 허용하고 있다. 밴쿠버는 경기당 평균 2.54골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총계는 토론토의 마지막 4개 팀 중 3개 팀 그리고 밴쿠버가 원정에서 뛰었던 마지막 5개 팀 중 4개 팀 중 4개 팀 이하로 끝났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4월 30일 시카고 블랙호크스 플로리다 팬더즈 중계 NHL 분석.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5할을 맴돌고 있는데 이들이 이런 경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오른쪽 윙어 패트릭 케인의 플레이 때문일 것이다. 그 팀은 부상 보고서에 몇 명의 선수들이 등록되어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 그들의 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케인은 올 시즌 승점 60, 15골 45도움의 최근 5경기에서 승점 6점을 기록하는 등 승점 3위 어시스트 2위다. 템파베이 라이트닝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그는 얼음 위에서 22분 43초 동안 5개의 슛을 시도하면서 한 쌍의 어시스트를 가졌다. 케인은 10년 동안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이번 경기에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케빈 란키네는 8일간의 공백을 깨고 복구하여 한동안 골대에 있다가 끌려갔다. 지난 템파베이 번개와의 경기에서는 11타수 3골을 허용해 올 시즌 자신의 기록을 16대 13-4로 끌어올렸다. 블랙호크스는 올 시즌 158골을 허용해 리그 23위다. 올 시즌까지 136명 중 104명, 76.47%를 죽였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평균치를 맴돌고 있다. 만약 시카고가 이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할 것이고 그들이 연패를 거두게 할 것이다. 최근 시카고가 고전하는 동안 플로리다는 약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공격은 팬더스가 경기당 3.24골로 리그 9위, 블랙호크스가 경기당 2.80골로 공동 17위에 오르면서 차이가 났다. 두 팀 간의 마지막 23경기 중 16경기에서 우승하였으니 플로리다에서 우승하여 이 경기를 이기도록 해라. 이 팀들은 팬더스가 그들의 마지막 5경기에서 평균 7골을 넣었고 블랙호크스가 그들의 마지막 4경기에서 평균 7.75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들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7번의 팬서스 경기에서 1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 지난 10번의 블랙호크 경기 중 7번에서도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6개 이상의 골을 넣는 것이 자신들과 겨루는 골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팀들에게 더 나은 내기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5번째 경기입니다. 4월 30일 미네소타 와일드 세인트 루이스 블루즈 중계 NHL 분석. 더 와일드는 지난 한 주 동안 좋은 경기를 펼쳤고 7연승으로 이 경기에 출전해 디비전을 이끄는 라스베이거스 골든나이트의 승점 4점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왔다. 8연승에 도전하고 3일 밤 승리를 거두며 디비전의 적자를 줄인다. 미네소타는 경기당 평균 3.19골을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경기에서 26개의 슛으로 6골을 넣었다. 케빈 피알라, 닉 보니노, 제러드 스퍼건이 미네소타로 가는 길을 이끌었다. 그들은 각각 골과 어시스트로 경기를 마쳤다. 미네소타도 경기당 2.6골을 내주며 수비적으로 선전했다. 그들은 마지막 경기에서 3골을 내줬고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더 좋은 경기를 해야 할 것이다. 와일드팀은 마지막 7경기를 이겼고 그들은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최소한 4골을 넣으며 매우 좋은 경기를 펼쳤다. 블루스는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더 잘 치르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마지막 5경기에서 패하며 고전하고 있다. 그들은 15골을 내주며 수비적으로 고군분투했고 적절한 시기에 정점을 찍고 있는 와일드팀을 늦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미네소타는 또한 연속 경기 동안 좋은 활약을 펼치며 지난 7경기에서 단 한 번 2골 이상을 내줬으니 블루스가 그들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디비전을 주도하는 골든나이트의 4점 이내에서 9경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와일드도 포커스를 유지하며 승기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루스는 경기당 평균 2.899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2.955를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 홈에서 한 경기당 2.1골을 내주는 수비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평균 이하로 치러질 예정이다. 와일드팀은 한 경기에 3.19골, 집에서 한 경기에 3.52골을 평균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블루스를 상대로 한 마지막 3경기에서 한 경기에 1.67골을 평균하였다. 비록 블루스가 한 경기에 3.07골을 내주고 있지만 그들은 총점을 넘어설 만큼 충분한 골을 넣지 못할 것이다. 블루스와 와일드는 지난 10번의 미팅 중 7번의 미팅에서 합계 이하로 경기를 치렀다. 6번째 경기입니다. 4월 30일 에드먼턴 오일러즈 캘거리 플레임즈 중계 NHL 분석. 에드먼턴은 비록 올 시즌 많은 경기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여전히 상금 라인에서 약간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24대 23으로 스프레드에 대항하여 500을 상회하고 있다. 오일러즈의 오버스는 19대 26-2에 불과하며 마지막 10경기 중 8경기가 현재 총 배팅에 못 미쳤다. 19일 현지 시간 실시된 NHL 10위권 진입에 나선 오일러스는 경기당 29발에 3.19골, 파워플레이에서 26.0%의 치명타를 기록했다. 에드먼턴의 수비는 지난 시즌 동안 많이 향상돼 경기당 2.68개의 상대 슈팅과 79.23%의 페널티킥을 허용해 9위에 올랐다. 맥데이비드는 불과 47경기에서 28골 56도움을 기록하며 NHL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레온 드라이사아틀은 67점을 올려 맥데이비드에게만 뒤져 베리가 41점을 추가했다. 마이크 스미스는 17년 5월 2일의 기록, 평균 대비 2.32골, 세이브율 923으로 리그 최고 기록 중 하나였다. 윙어 주자르 하이라가 상체 부상으로 경기를 놓쳐 목요일 경기에 복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료 포워드 잭 카시아는 하반신 부상과 함께 장기 부상 예비역으로 옮겨졌다. 수비수 오스카 클레봄, 어깨과 슬레이터 퀘크크 칼라본가 시즌 내내 결장한다. NHL 최고의 팀 중 한 팀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플레임스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기에서 좌절감을 맛본 후 낙담할 수 있다. 에드먼턴은 이번 시즌 5승 중 3승을 다득점으로 석권했고 이는 사라져가는 플레임스 팀을 상대로 한 오일러스의 블로아웃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 NHL의 2명의 최고의 플레이메이커가 이끄는 오일러스는 지난 8경기에서 높은 위험성과 기대한 골을 만들어냈고 최고의 NHL의 수비조차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캘거리는 시즌 예상골로 공격 평균에 불과해 이번 시즌 시리즈에서 경기당 3골만 소화해 에드먼턴 같은 폭발적인 팀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올 시즌 연속 2차전에서 오일러스는 훌륭했고 스미스는 코스키넨이 수요일 밤 위니펙에서 시작한 이후 다시 골이 날 것이다. 캘거리의 늦은 플레이오프 추진은 이제 막 기력이 바닥났을 수도 있고 홈에서 강경했던 오일러스 팀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그들을 처리할 것이다. 이 경쟁자들 사이의 마지막 2경기는 이 총계 아래로 들어갔고 2명의 1위 골키퍼가 모두 라인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것은 또 다른 낮은 점수를 받는 경기가 될 것이다. 에드먼턴의 강한 시즌에서 과소평가된 부분은 수비였고 스미스는 38세의 나이로 자신의 긴 선수 경력 중 가장 좋은 시즌들 중 하나를 올려 오일러스가 득점 수비에서 톱10에 드는 것을 도왔다. 맥데이비드와 회사가 볼 때 막을 수 없는 만큼 캘거리 수비는 여전히 제격이고 마크 스트롬은 지난 8번의 선발 등판 중 3골 이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한 골을 훔칠 수 있다. 에드먼턴의 공격의 주요 부분은 엘리트 파워 플레이지만 플레임스는 오일러스가 너무 많은 골을 넣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페널티 킬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토토로 고민 중이십니까? 아직도 빚을 내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수익 복구를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